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이어서 FX 마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데이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이 전략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 트레이딩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래자도 있다고는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투자도 거래도 아닌 도박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가 뭔데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라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데이 트레이더이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를 하고 결국 깨달은 것은 다시는 절대로 하지 말자이었습니다. 너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큰 돈을 잃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중 하나인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80여 년간의 증권계에 몸을 담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을 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은 없다. 단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다. 라고 미국의, 아니 유럽의 워렌 버핏인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10분 동안 소유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라고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고 저는 도대체 왜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돈,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고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인데요. 급격하게 움직이는 차트 속에서 돈을 벌면은 무슨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노력 없이 요행을 바란다면 그 돈은 더 많은 돈을 가진,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제가 경험상 체감을 해왔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에 실패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인내심, 그리고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차트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면은 규칙을 가지고 진입, 손절매, 매도를 해야 되지만 감정을 가진 인간은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회사에서 만들어내는 AI 트레이딩 로봇 역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유는 바로 AI 트레이딩 로봇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가격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매를 하고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가격까지 하락을 했을 때 손절매를 하지 않고 혹시나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믿음 속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데이 트레이딩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는 단기 전략인데요. 스윙 전략과 매우 비슷하지만 거래 기간이 훨씬 더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차트 기간, 타임 프레임은 1분에서 15분인데요. 그러니까 봉 하나당 1분이나 15분으로 보는 겁니다. 데이 전략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날 하루 동안의 변동성을 포착을 하는 건데요. 하루 동안의 가장 변동성이 큰 미국 거래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시간이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개념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지선 매수, 저지선 매도, 브레이크아웃 매수 등 아니면 캔들스틱 패턴을 이해를 해야지만 기술적 분석을 이용을 해서 거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는 경제 분석이나 장기적 추세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하루 동안의 상승과 하락을 분석을 하고 방향만을 고려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EUR, US 달러 거래의 5분 타임프레임 차트입니다.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의 유로 대비 달러 가격 차트인데요. 혹시 지지선과 저지선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7일부터 8일 사이에 1.2245불에 1.2245불에 지지선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지선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약 1.2340불의 저지선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격이 유로 대비 달러가 이 저지선 가격인 1.2340불까지 상승을 하면은 다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지선을 형성을 했었고요. 반대로 지지선의 경우에는 1.2245불까지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는 등 데이 트레이더라면은 바로 이 저지선과 지지선을 이용을 해서 매수 포지션을 찾고 매도 포지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중간에는 지지선과 저지선이 있는데요. 지지선의 경우에는 이 가격까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면은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뚫고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상승을 했을 때는 저지선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도를 하는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은 진짜 잘하면은 거의 매달 돈을 벌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매일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기 때문에 하룻밤 보유 위험이 없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단점은 직장을 다니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큰 기회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번째 전략인 트랜지션 트레이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트레이딩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를 시작을 해서 시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했더라면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타임 프레임을 늘리는 동시에 더 높은 가격에 손절매를 설정을 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보시면은 EUR US 달러 1시간 타임 프레임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지선이 약 1.1857불에 1.1875불에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지선 가격을 뚫고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이것보다 아래인 가격에 저지선 아래에 손절매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4시간 타임 프레임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4시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손절매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이전에는 이 밑이었다면은 상승을 한 것을 파악을 하고는 손절매 가격을 상승을 시켜서 손절매를 시키는 겁니다. 즉, 낮은 타임 프레임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테크니컬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동시에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고,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타임 프레임을 변경을 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손절매 설정을 하는 겁니다. 트랜지션 트레이딩의 장점은 높은 보상 대비 낮은 위험도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장점은 진입 가격이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4시간짜리 타임 프레임을 했을 때 우리가 손절매 가격을 1.18불에 지지선 아래에 했을 때는 손절매 가격이 약 0.01불이라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1시간짜리 타임 프레임을 이용을 했을 때는 지지선과 저지선 바로 밑인 1.1850불에 우리가 저지선을 형성을 한 걸 보고 손절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을 조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거래는 작은 손실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낮은 확률의 거래만이 큰 수익을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손절매 가격까지 하락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확률의 거래만이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타임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전략보다 아무래도 우리가 펀더멘탈과 기술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캐리 트레이딩인데요. 캐리 트레이딩은 금리가 높은 통화를 매수를 하고 금리가 낮은 통화를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금리 차이 간에 발생하는 스왑 포인트 수익을 목표로 거래를 합니다. 혹시 스왑 포인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왑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금리가 높은 통화를 매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금리가 낮은 통화를 매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금리가 낮은 것만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1.1%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1.1%의 통화를 매수를 하면은 1.1%의 수익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1.1%의 통화를 매도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왑 포인트 손실은 매일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매일 롤오버 다음 날로 연장이 됐을 때 바로 이 스왑 포인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환 거래 중 유명한 거래 전략 중 하나로 호주 달러
대비 일본 엔 혹은 뉴질랜드 달러 대비 일본 엔을 투자자들이 주요 통화쌍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가 일본 엔 대비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캐리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investing.com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본 금리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0.10%더라고요. 호주 금리의 경우에는 플러스 0.10%,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플러스 0.25%입니다. 일본 엔화 0.10, 마이너스 0.10 대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닌데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캐리 트레이딩 전략을 할 거면 금리가 높은 통화에다가 거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earnforex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Central Bank Interest Rates라고 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중앙은행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국부터 유로존, 영국, 일본까지 선진 국가들의 금리는 0%에서 0.25%로 비교적 낮은 금리인데요. 그 반면에 우리가 중국, 브라질의 경우에는 금리가 좀 더 높은 4.35, 2%입니다. 그리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그리고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그러던 중에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터키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터키는 금리가 무려 18.50%나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부모님 세대가 20%, 30%의 금리를 얻었다라는 말이 실제로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터키의 금리가 높은 거를 보고는 혹시 내가 미국 달러 대비 금리가 높은 리라에다가 캐리 전략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미국 1달러 대비 터키 리라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1월 21일경으로 1달러로 살 수 있는 터키 리라가 7.42 리라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가격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21년 현재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US 달러 대비 터키 리라를 거래를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아니면은 설령 2018년 전, 2년 전에 제가 3달러, 그러니까 터키 리라가 3리라였을 때 1달러 대비 거래를 했더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1달러 대비 7.42이기 때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2년 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US 달러 대비 리라를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게 US 달러의 금리가 현재 0.25%잖아요. 근데 터키 리라의 금리가 무려 18.25%나 됩니다. 그 말은 즉 리라의 금리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US 달러를 매수를 하고 터키 리라를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우리가 스왑 포인트 손실이 하루 이상 보유를 했을 때 무려 마이너스 18%나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글씨가 좀 나쁜데 죄송합니다. 스왑 포인트 손실이 우리가 하루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8%가량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US 달러 대비 터키 리라에다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터키 통화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통화나 외국 주식을 살 때 한국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데, 키움증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래 가능한 통화를 보시면은 이 중에서 개발도상국 통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금리가 높은 통화들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그 반면에 금리가 낮은 선진국들의 US 달러나 일본 엔화 또는 호주 달러와 같은 비교적 금리가 낮은 통화만 거래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통화쌍을 통해서 캐리 전략은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제가 이 거래 가능한 통화들 중에 캐리 트레이딩이 가능한 게 없을까 하고 제가 검색을 하던 중에 TradeView라고 하는 포렉스 롤오버 레이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포렉스 거래를 했을 때 어떤 통화가 롤오버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고 손실을 입을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호주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를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89불을 손실 입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89%의 롤오버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주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랭크를 거래를 했을 때는 매수를 했을 때 플러스 0.19%를 수익을 얻게 되지만 사실 이 롤오버 수익은 우리가 정말 조금밖에 얻지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선진국 간의 통화 금리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금리가 설령 높을지라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고 화폐 가치가 선진국 대비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미래에 미국이나 또는 유럽 국가들의 금리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스왑 포인트 수익으로 얻기에는 큰 자금과 매우 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떤 FX 마진 전략이 우리에게 적합할까요? 지금까지 총 5개의 FX 마진 전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한번 거래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통화상, currency pairs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